자, 올류, 레드, 스투 일단은 집합에 대해서 일단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진도라고 올릴게요. 진도. 나중에 이제 니네가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건 질문해서 이렇게 이게 두 개로 해서 이제 올리도록 할 텐데, 자 3-1번부터 한번 들어볼게. 사실 3-1번의 문제의 난이도는 이것만 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니네가 이제 이 조건대시법에 사실은 되게 약한 경우들이 많이 보여서, 특히 이렇게 아래 첨자가 첨부된 이런 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니네가 잘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A에는 뭘 원소로 갖냐면 Y를 원소로 갖는데, 근데 Y는 바로 뭐냐면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을 원소로 가질 것이고, 그래서 X분의 N이라고 하는 놈의 정수 부분인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얘를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얘를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A4하고 A6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가볼까요? 자,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보면 그 N은 여기 두 개 있죠? 그래서 A4라고 하는 집합이 Y를 원소로 갖는데, 그 Y는 바로 누구냐면 X분의 4라는 놈의 정수 부분을 갖게 된대. 근데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없으면 모든 정수들이 가능하겠지만 X가 가장 작을 때가 1이래. 그래서 X 대신에 1 대입하면 어떤 정수이 나오게 되냐면 4가 나오게 되지. 근데 X 대신에 1보다 조금 큰 한 1.1 정도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은 한 3. 얼마가 나오겠지. 근데 X의 값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고, 그럼 X에 한 100 정도만 집어넣어도 정수 부분이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원소의 날법으로 표시해보면 4, 3, 2, 1을 0을 원소로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를 실제로 대입해 봐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n이 6인 상황에 대해서 A6이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나 Y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Y는 바로 누구다? X분의 6을 원소로 갖는구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정수분은 6이 나오겠죠? 근데 X값이 커지면 점점 이 값은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X값이 충분히 커지면 이거의 정수 부분은 0까지 떨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6과 5와 4와 땡땡땡땡해서 2와 1과 0을 원소로 갖게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그 둘의 교집합. 그럼 작은 집합인 얘가 나와줘야 되고, 정답은 바로 뭐다? A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3-1번 문제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밑에 4-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 자, 4-1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n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에 의해서 집합이 결정이 되는데 x를 원소로 갖는다. 자, x 빼기 x의 정수 부분. 자, 이거 뭐냐? 어떤 수에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뺐대. 무슨 부분이죠? 소수 부분이겠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n분의 1이 되는 집합을 바로 AN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겠대.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유리수라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 야, 봐봐. 그럼 기억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5분의 4거든? 야, 니네 2.3의 소수 부분이 0.3인 이유는 정수 부분이 1을 제거했기 때문인 거거든.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면 정수 부분이 얼마지? 자, 0이 아니죠. 정수 부분은 그 왼쪽에 있거나 자기 자신이 정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4의 가우스, 즉 정수분을 구하면 얘 마이너스 1이라? 그럼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1을 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의 소수 부분은 5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된다? A5의 원소가 되게 된다는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수, 음수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 음수 경우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쉽게 해서 그냥 버림 개념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 왼쪽에 있는 정수가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니은 같은 경우 볼까요? A3이래. 그럼 A3은 생각을 해봐. 나머지가 3분의 1인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럼 3분의 1 자기 자신도 있겠고, 3분의 4도 있겠고, 3분의 7도 있겠고, 3분의 10도 있겠고, 근데 반대쪽에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겠고, 마이너스 3분의 5도 있겠고. 자, 이게 바로 A3이라고 하는 집합이 되겠죠? 근데 A 얼마? 밑에 A6이라고 하는 집합도 좀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6분의 1인 거니까 6분의 1 자기 자신,
그럼 6분의 7이나 6분의 13이나 기타 등등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5나 이런 숫자들 가져서 자 보면 알겠지만 A3과 A6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지 않아. 서로 완전히 다른 원소들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A3이 포함된다나 디귿에 나와 있는 A6이 포함된다. 모두 니은 디귿이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공통적인 원소가 생길 수가 없다고. 여기는 자연수가 다르면. 자, 그래서 4-1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에 문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너무 이것만을 가지고 고민하려 하지 말고 실제로 n 대신에 1을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아까 찝어준 문제 중에서도 몇 개는 선생님이 별표를 치라 할 텐데 5-1번 문제는 별표를 치는 게 좋을 거야. 자 5-1번은 뭐 출제 빈도가 다른 심한 문제에 비해서 좀 자주 나오는 또는 많이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별표를 치라 할 텐데 5-1번 문제는 눈여겨볼 필요가 아마 있을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N을 N이라는 자연수에 의존하는 집합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5-1번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약식으로 표시할게. 자 3n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8n 아니야. 자 9n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AN이라고 얘기하겠대. 근데 밑에 조건 한번 볼까? 뭐래? A1부터 AN까지 모두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싫대. 모두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싫대. 이 말은 뭐야? 모두 교집합을 갖는 마지막 n값은 과연 얼마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로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그 집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야, 봐봐. n 대신에 1을 대입하잖아? 2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린 바로 A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A2 한번 조사해 볼까? 야 A2 그럼 A2는 n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아 5보다 크거나 같고 2 집어넣으면 18에다 6 더한 24보다 작거나 같은 자 24보다 작거나 같은 이 집합을 뭐라 한다? 바로 A2라 하죠. 그럼 어때? A1하고 A2의 교집합 있니? 그럼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집합의 교집합이 있으니까 n이 2인 건 이 조건을 만족을 해. n 대신에 3 집어넣어 볼게. 선생님 n 대신에 3 넣으면요 왼쪽 끝이 얼마야?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8보다 크거나 같다. 쭉. 그럼 오른쪽 끝은 뭐가 되냐? n 대신에 3 넣으면 27에 자 3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바로 A3이란 집합이야. 야 계속 이렇게 하지 않겠지? 이제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 해야지.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모두의 교집합이 있지. A1과 A2와 A3라는 교집합이 있는 거지. 근데 가면 갈수록 집합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걸 원치 않는 거냐. 마지막 집합이 이렇게까지 되는 건 상관없는 거야. 그지? 모두의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새롭게 추가되는 n값에 의하여 집합의 왼쪽 끝이 15를 넘어가잖아. 그럼 A1과 AN은 교집합이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마지막 집합이 요렇게 될 수 있는 최대의 자연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집합의 오른쪽 끝이 15이기 때문에 마지막 집합의 왼쪽 끝이 15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 집합이 요렇게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집합과 마지막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최대값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자, 일반적인 n의 왼쪽 끝은요. 얼마입니까? 3n 빼기 1입니다. 3n 빼기 1하고 15를 비교할 때 자, 둘이 같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3n은 누구보다 16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n값은 5. 얼마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최대 n값은 5가 정답이 된다. 이거는 언제든지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식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금방 변형할 수 있는 거거든. 니네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만큼 좀 독특한 표현이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표였어. 자, 5-1번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알겠냐? 자, 이제 넘어가서 확 넘어갑니다. 9-1번 문제 볼게요. 9-1번. 자, 9-1번도 내가 볼 땐 니네가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문제 한번 주어진 조건을 좀 볼게.
9-1번. 야, 근데 니네도 혹시 토요일하고 일요일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과제 다 몰아서 금요일 날 하냐? 보통 어떠니? 그러니까 몰아 그려는 건 아니고 다은이가 이제 계속 주말반 수업 듣고 있었는데 이게 잘 나눠서 하고 있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돼? 아, 그냥 적당히 나눠서. 그냥 뭐 등간격으로 완전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제 아까 밑에 반에서 이제 밑에 교무실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데 애들이 실력은 뛰어난데 시험을 보면 꼭 못 보는 이유 있는 반이 주말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그런 이제 사람마다의 뭐 편차도 있고 뭐 구성 멤버의 차이도 있겠지만 주말반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몰아서 금요일날 숙제하고 토요일 숙제를 또 토요일날 끝나고 또 몰아가지고 일요일날 숙제를 하잖아. 그럼 당연히 숙제를 다 해도 성취도는 떨어져. 급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 건데 사실은 평일에 숙제를 나눠서 해야 되고 알겠지? 주말 듣는 친구들은 평일에 나눠 숙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뭐 계획을 짜서 뭐 대충 뭐 그래 월요일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좀 나눠놔야지 띵가띵가 놀다가 맞다 수학 숙제 하면 그건 숙제를 해도 한 게 아니야. 니께 되게 안 찍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꼭 등간격으로 잘 나눠서 알겠지? 나눠서 꼭 진행하기를 바래. 알겠지? 근데 뭐 월급반이든 월토반이나 비슷비슷할걸? 그지? 어떤 요리 오는 친구들이건 하여튼간 그렇게 좀 잘 나누어서 과제를 하길 바래.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을 것 같지만 말이야. 자, 9-1번 문제 볼게. 어떤 정수를 5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을 집합으로 분류하려고 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가 A2의 원소다. 이 말의 의미는 뭐야? A가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가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A가 바로 5x 더하기 2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B는 A3의 원소래. 자, B라는 놈은 A3의 원소래. 그럼 이거는 B라는 놈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B라는 놈은 다른 몫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3인 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궁금한 게 뭡니까? 3A 더하기 2B가 3A 더하기 2B가 과연 어떤 집합의 원소인가요? 를 물어봤고 그럼 A의 3배를 하면 15x 더하기 6 B의 2배를 하면 10B 더하기 6 물어볼게. 얘들아 얘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니?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지? 이거 5의 배수고 이거 5의 배수고 12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얘는 A2의 원소가 돼야 되고 K값은 얼마다? 2가 되게 된다. 아마 니네가 충분히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라 설명을 한번 해봤어. 자, 넘어가서 13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올류 때도 니네가 아마 좀 질문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이 문제죠. 네가 집합을 집어넣으면 난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겠다. 일종의 함수 같은 그걸. 자, 볼게. 네가 이 안에 어떤 집합을 집어넣으면 나는 집합을 원소로 갖겠다. 네가 대입한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겠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란 집합이 원소 개수가 몇 개죠?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줘. 원소 개수 몇 개지? 원소 개수 개? 3개지? 그럼 결론부터 물어볼게.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일까? 자, A가 지금 원소가 하나, 둘, 3개거든? 그럼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8개겠지?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8개의 원소를 갖겠지? 자, 그래서 얘는 8개의 원소를 가질 텐데 걔를 나열해 봐야 돼. 자, 가장 작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공집합. 그럼 이제 하나씩 돌아갈까? 첫 번째 원소인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두 번째 원소인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세 번째 원소인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됐어? 자,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 하다 보면 꼭 무슨 내가 이렇게 쇼미더머니 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얘와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 얘하고 얘. 자, 2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 얘와 얘. 자, 1과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마지막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까지 해서 총 8개의 원소를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부터 볼게. 기억 맞나요? 공집합이 이 집합에 원소로서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죠. 부분집합은 당연한 얘기고 선생님 보세요. 원소로서 포함되게 된다는 걸 기억을 통해서 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니은 볼게. 니은. 뭐래?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로서 포함이 되냐? 포함되냐?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이 집합에 원소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표현되냐? 참이냐? 얘 때문에 참이죠.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나도 이제 헷갈린다.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죠. 자, 그래서 요것이 지그시 요것 때문에 맞게 되게 된다. 몇 집합이라 했나? 어떤 집합이 주어지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로 구성되는 집합.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자, 밑에 14-1번 별표. 어렵지 않은데 응용하기 쉽고 변형해서 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14-1번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여름방학 때 배웠던 확통의 개념을 합류하잖아.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봐. 자, 몇 번이냐면 14번에 1번인데 야, 지금 전체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의 부분 집합은 32개겠지 당연히. 근데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자, 여기 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원소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은요. 순열과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몇 개일까요? 5C3이겠지? 집합이 바로 대표적으로 순서가 상관이 없게끔 뽑는 거거든. 조합이거든. 그럼 5개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중복은 안 되지. 중복은 안 되지. 3개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원소가 3개인 집합이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모르면 어떻게 해? 노가다 떼야 돼. 1, 2, 3, 1, 2, 4, 1, 2, 5, 2, 3, 4, 2, 3, 5, 3, 4, 5 해도 노가다 떼야 되지만 우리는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5C3, 5C랑 똑같고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이거를 시험대 쓰면 좀 그렇지. 그지? 그냥 뭐 10개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 4, 20 안쪽엔 10개구나. 자, 핵심은 여기서부터야. 야, 원소가 3개인 집합이 10개래. 원소가 3개인 집합이 10개래. 그럼 여기 들어있는 총 원소 개수 몇 개일까요? 다시 원소 개수가 3개인 집합이 10개래. 그럼 여기 들어있는 총 원소 개수 몇 개일까? 30개겠지. 3 곱하기 10해서 30개겠지. 원소가 3개인 집합이 10개니까 30개의 원소가 들어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이야. 야, 여기에 1, 2, 3, 4, 5 중에 누군 좀 많이 들어가고 누군 좀 들어가겠니? 다 균등하게 들어가지 않겠니? 30개 중에 5개 원소들이 균등하게 등장을 해야 돼. 각 원소별로 몇 개씩 등장할까요? 6번씩 등장하겠지. 이해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5도 균등하게 6번씩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요거 다 더하면 15. 곱하기 6 하면 얼마? 90.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90이 정답이 된다. 아주 재미나고 좋은 문제야. 모르면 애들이 노가다를 하겠지. 내가 볼 땐 분명히 한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한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럼 문제를 변형하는 건 되게 쉽죠. 그죠? 이거 좀 더 개수 늘리고 들어가는 것도 좀 늘리고 하면은 노가다로 하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 자, 들어가는 숫자, 여기 개수, 여기 들어가는 개수 바꿔주면 언제든지 변형 문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14번에 1번도 잘 기억해둬야 된다. 5주 후에 시험 봅니다. 계속 강조할게. 30일 후에 시험 봅니다. 35일 후에. 자, 14-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서 17번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다은아, 이거 기억나니? 17번에 1번? 난 기억나는데. 네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자, 17번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전체 집합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의 부분 집합인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이 있었었는데 일단 두 집합이 공유하는 원소는 뭐냐면 3, 1, 2, 5, 4. 자주 나오는 문제 이것도. 별표 쳐도 될 것 같아. 별표 쳐도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하고 X의 합집합, B하고 X의 합집합이 서로 같게 하는 X의 개수는 과연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들이 특정한 원소를 가져야 하는가, 갖지 말아야 하는가, 같든 말든 상관없는가,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가, 이 원소를 갖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이건 경우에서에 포함시키지 않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될 때 경우에서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 야, 1이라는 원소, 신중하게 대답해. X의 원소여야 될까? 아니면 아니어야 될까? 아니면 상관없을까? 신중하게 생각해.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봐. 1이라는 원소가 이 X라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될까? 아니면 안 돼야 될까? 아니면 되든 말든 상관없을까? 생각해봐. 물어볼 거야.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다 먹지. 딩동댕. 민우야. 민우야. 이거 운명이야. 민우 생각 어때? 1이라는 놈이 X에 답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안 물어본 거잖아? 이런 거 화 안 내요. 선생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네 생각 어때? 1이 X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상관없을 것 같아? 찍어봐. 확률은 3분의 1이야. 난 네가 틀린 거에 걸게. 찍어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상관없어. 아, 역시 틀렸습니다. 자, 일단 틀렸으니까 확률은 이제 반반이 됐죠. 상미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상관없는 게 틀렸어. 그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1이. 자,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지 보여줄게. 자, 봐. 핵심은 이거야. 1이 X의 원소가 아니잖아? A가 지금 현재 1을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A하고 X에 대한 합집합 안에는 1이란 원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잖아? 왜냐면 A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B하고 X에 대한 합집합은요, 1을 원소로 갖지 못하지. 그래서 1은 반드시 X의 원소에 포함이 돼야 돼. 1은 반드시 X의 원소에 포함돼야 돼. 포함되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생기니까. 아, 그래? 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2하고 5도 반드시 그 X에 들어가야겠지. 난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 선생님, 지수 지웅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번호들이야. 맨날 싸워. 나 저거 갖고 싶다. 난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내가 평준화를 하려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완벽하게 같아지려고 선물 바구니를 준비하려고 해. 자, 봐. 지수만 가지고 있는 거야. 포함돼 있어야 되지. 없으면 지웅이가 서운해할 거야. 지웅이만 가지고 있는 2번, 5번 이거 포함시켜야 돼. 왜? 없으면 지수가 실망할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원소는 반드시 X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따져보면 야, 여기 있는 2는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있으면 둘 다 2개씩 갖고 있는 거고 없으면 둘 다 1개씩 갖고 있는 거니까 이놈은 그 선물 안에 포함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마찬가지로 4도 마찬가지야. 없잖아? 그럼 둘 다 없는 거야. 있잖아? 그럼 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원소만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개다? 2의 제곱개인 4가지 가능하다. 됐나요? 되게 독특한 문제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집합의 개수 문제랑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내가 별표 칠했지? 쳐두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당은아, 기억나지? 찾았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아, 숫자까지 똑같아? 그럼 문제집마다 뭐 약간 숫자는 다를 수 있는데. 자, 이래서 17-1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재미난 문제죠? 자, 이 표현, 이걸 니네가 눈에 박아둬야 돼. 딱. 아, 이거 그거네. 지수중이 장난감 문제네. 딱. 그래서 너만 갖고 있는 거, 나만 갖고 있는 거 반드시 포함된다. 그러지 안 싸워. 그러지 안 싸우는 거야.
자, 얘들 엄청 싸워요. 맨날 싸워. 어떻게? 아, 2살 차이면 보통 안 싸우나? 2살 차이면 보통 좀 2살 차이에 형제나 혹시 동생 있는 사람? 동생? 남동생? 여동생? 싸우니? 싸우는구나. 싸우네. 싸우네. 안 싸우면 여기서 안 싸운다 하거든. 싸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보통 뭐 때문에 싸워? 옷 때문에? 네 옷을 막 입고 나가? 모르겠어. 너는 잘못이 없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싸운다 생각하는 거지, 너 지금, 그지? 난 도대체 동생이 왜 자꾸만 그런지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농담인데. 채영이는 좀만 뭐라 그래도 되게 당황해. 자, 21-1번 문제. 이것도 별표. 어제 대장이 아주 되게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센스가 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야, 원소가 5개죠. S라는 집합이 누굴 원소로 갖냐면 1과 2분의 1과 2의 제곱분의 1과 2의 3승분의 1과 2의 4승분의 1을 원소로 가져서 얘도 개수 좀 늘리면 금방 유제 만들 수 있거든. 왜냐면 결론을 알고 나면 니네도 만들고 바로 즉흥으로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 알고 나면. 잘 들어봐. 이 집합에 공집합의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31개의 부분집합이 쫙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그 집합들 중에 가장 작은 원소만 고르고 싶은 거야. 그거를 싹 더해보고 싶은 거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설마 노가다를 하지 않겠지?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겠지? 잘 들어봐. 야, 이 중에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바로 이 친구야. 왜냐면 이 친구가 포함되잖아? 집중해. 이 친구 포함되잖아? 그럼 나머지 원소가 무엇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최소값은 이 친구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최소값이 2의 4승분의 1이 되는 게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몇 개인지. 자, 그러면 그 집합은 분명히 이거 가져야 되지. 그 나머지 4개의 원소는 같든 말든 상관없지. 내가 얘를 가져버리면 얘가 최소값이 돼버린다고. 그럼 나머지 4개의 원소는 가질까 말까 상관없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얘가 발생하는 그 개수가 몇 개다? 2의 4승개.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들의 합 더해보면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건 이해가 되냐? 다시 한번 설명하기 중요한 문제니까. 만약에 내 집합이, 부분집합이 얘를 원소로 가져. 끝난 거야. 나머지 원소를 갖든 말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게 몇 개? 2의 4승개. 그럼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최소값이 2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 얘는 그럼 과연 몇 개일까? 생각해봐. 자, 난 최소값이 이게 되고 싶대. 그럼 몇 개일까요? 2의 3승개? 2의 4승개 아니고? 2의 4승개? 아니고? 2의 4승은 포함이 안 돼야 되고 2의 3승은 반드시 포함이. 자, 얘가 포함되면 최소값을 얘한테 뺏기죠. 그래서 내 집합 안엔 이놈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근데 얘가 없으면 또 최소값이 이게 못 나오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얘는 반드시 원소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나머지 3가지 원소에 대해서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그 개수 몇 개? 2의 3승개. 오마! 합은 1이 나오게 된대. 최소값이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그 개수는 2의 제곱개. 그럼 여기서도 1. 최소값이 2분의 1이잖아? 그건 2개. 그래서 여기서도 최소값의 합이 1. 최소값이 1이잖아? 그거 1개고 여기서의 최소값 합도 1. 정답은 얼마? 5가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원문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2의 10승분의 1인가까지 있었어. 그럼 정답은 얼마야? 그냥 10인지 9인지 그래 10이 정답이 되겠지. 똑같이 2의 4승분의 1, 2의 5승분의 1, 2의 6승분의 1, 2의 7승분의 1, 2의 8승분의 1, 2의 9승분의 1, 2의 10승분의 1인데 최소값은 1023개를 더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나와도 정답은 그냥 10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 재미난 문제입니다. 내 별표 칠했지? 근데 10일 아니에요? 11? 21-1번 문제인데? 만약에 10까지 있다면? 이거 원소 5개니까 1인 거거든. 그러니까 원소가 10개면은 10이겠고. 승이 아니라 그냥 원소가 10개라고요? 그러니까 1부터 만약에 이제 2에 뭐 9승분의 1까지 있다면? 그래.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거야. 나는 10개를 얘기해서 이제 2의 9승분의 1까지고 너는 2의 10승까지 1분이면은 11개니까 11개니까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오케이? 다 이해한 겁니다. 다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1번 문제. 잘 이해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게 1이 없어 지금. 낚이지 마. 이거 답 10 아니야. 아닐걸?
생각을 하라고. 21번에 2번 풀 때 생각을 하라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생각해서 풀어. 1이니까 오겠지. 이러지 마시고. 자, 넘어가서 2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많이 남지 않았어? 어때? 좀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3시간 45분 수업을 진행하니까 꼭 1시간 정도는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꼭 설명을 해줄게. 그럼 니네가 이제 양질의 문제를 잘 질문을 해야 돼. 해설지는 내일 줄게. 내일 또는 모레 줄게. 알겠지? 내가 인쇄한다는 걸 또 깜빡했네. 이번에 해설지를 그냥 다 종이로 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대신 종이로 주는 이유는 고민을 좀 해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야, 솔직히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야. 비입 질문 받을 때, 아, 얘가 고민을 안 했구나라는 게, 야, 내가 니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걸 했단 말이야. 내가 집합을 97년도부터 했단 말이야. 집합에 대한 고민을. 그럼 니네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리고 내가 애들을 가르친 지가 좀 오래됐잖아. 2000년도부터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 얘가 질문을 한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정말 너무 금방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아, 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그냥 틀렸으니까, 틀렸네? 26번 1번이요? 이런 거라는 거에 너무 느껴져, 사실은. 그런 좀 많이 느껴, 사실은. 그러니까 해석지를 준다는 건 그만큼 고민을 좀 많이 해보라는 뜻입니다. 야, 근데 오해하지 마.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양질의 좋은 문제를 질문을 하라고. 서로를 위해, 모두 위해서. 알겠지? 같이 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은데 우리 다 1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럼 내가 아마 떼돈 벌지 않을까. 전원 1등급. 딱 전원 1등급. 딱 광고에. 한 3명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24번 1번. 보고 있나, 정진우? 자, 24번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야, 진우가 지난번에 기말고사 너보다 시험 다 잘 봤어? 모든 과목? 아, 그래? 다 잘 봤다고 막 어제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절대 아니지? 거짓말쟁이야, 그지? 기본이 거짓말이 깔있어. 24번에 1번 문제 볼게. 전체 집합이 1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대. 야, 니네 진짜 2학년 올라가면 1등급 따기 진짜 힘들어, 니네. 진짜로. 1등급 따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인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내 위에 몇 명 없어야 되거든. 영파하고 예를 들어 이과 90명 정도 되거든. 그럼 90명에 4%면 전교 4등 해도 2등급이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딱 3명밖에 없어, 전교에. 그래도 내가 2등급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등급이라는 등급을 맞아보려면 말이야, 가장 좋은 기회가 1학년이야. 알겠지? 가장 좋은 애가 2등급.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등급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해서 좀 공부하면 1등급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1등급은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문과에 한 3명, 이과, 문과의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지만 전교에 몇 명 없어요. 문이과로 나눠지면. 그러니까 보인에서도 반에서 1등한 애들 평균 등급이 뭐 2점 초반대? 2.1, 2.2야, 반 1등이. 3학년까지 가서 내신 등급 이렇게 나와보면 그 학종 쓰는 애가, 그 학종이라고 알지? 학종 쓰는 애가 전교에 한 10명밖에 안 돼. 문과 5명, 한 이과 5명밖에 안 돼, 결국에. 그게 내신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내신 준비 없는 수능은 없어. 3학년 애들이, 나 좀 튼 거 같은데, 특히 1학년 애들이 건방지게, 나는 수신 틀린 거 같고 정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 정말 나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자, 일단 근데 A라는 집합이 지금 현재 뭘 원소로 갖고 있냐면 3, 6, 9, 떠떠떠떠 해서 99를 하는 3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자,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 쉽게 말해 난 너하고 공유하는 원소가 있고 싶다는 뜻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너하고 공유하는 원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자, 공유하는 원소가 1개일 수도 있지? 공유하는 원소가 2개일 수도 있지? 해서 33개일 수 있지? 다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전체 경우수 중에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걸 빼서 계산하는 게 편하겠구나. 전체 부분집합 2에 100승계. 나 너랑 공유하는 원소 없고 싶어. 33개 너 집에 가. 그럼 나 나머지 67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가질까 말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2에 67승을 빼주게 된다. 자,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생각하기 되게 힘든 거야. 6건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 뭐 별표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26번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걸 뭐라 부르죠?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죠. 여기 지금 보니까 A 세모 B가 A 빼기 B하고 B 빼기 A에 대한 합집합인 너만 가지고 있는 원소랑 나만 가지고 있는 원소를 더한 거다. 오른쪽에 적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게 쉽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 기억하고 니은은 맞는 말이 될 거야. 선생님 MOM 교재에 보면은 대칭 차집합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기억해 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그지? 이때는 되게 많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긋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야, 지긋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야. 야, A하고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자, A하고 B에 대한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무슨 의미일까? 얘기해봐. 막 던져봐. 막 던져봐. 던져. 뭔 얘기일까요?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둘이 같다겠지? 자, 봐봐.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일반적인 A하고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원소가 없대. 야, 봐봐. 여기 원소가 없다는 얘기는요.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는 B 빼기 A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뜻이야. 자, 뭐 참고로 작년 보인고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이런 것처럼 유사하게 대칭 차집합이 이게 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하시라는 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작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제? 자,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증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옛날에 한번 했었어. 이 블루 교재 할 때 증명을 잠깐 보여주긴 했었었는데, 뭐 아무튼 나중에 좀 연습해보겠지. 그제? 그 문제가 언젠가 풀긴 할 테니까. 조만간 풀겠지. 풀 때 우리가 그 외에 나머지 성질도 외우하겠지만, 아무튼 A하고 B가 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정 이거야. 야, A 대칭차집합 A 대칭차집합 A는 A냐? 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되겠어? 아니, A하고 B가 같다며, 가정이. 그 B 대신에 A를 넣은 거고. 이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물어볼게. 현준아, A하고 A에 대한 대칭 차집합은 뭐지? 스스로에 대한 대칭 차집합 뭐지? 공집합. 왜? 둘의 합집합 A에서 둘의 교집합 A를 빼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자, 잘 들어.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야. 민성아, A하고 공집합에 대한 대칭 차집합은 뭘까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자기 자신 A가 되겠지. 합집합 A인데 교집합 공집합이니까 A가 되겠지. 아, 디귿의 말은 맞는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칭 차집합 가지고 문제 내려면 좀 어려운 문제를 몇 개 만들 수가 있거든. 그 지난번에 왜 하지 않았냐, 우리가 막 얘기 나온 김에 정리해보자. 그래서 막 여기 이쪽에다가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맞춰보라고 했는데 현준이 잘 맞췄잖아 그때. 그잖아? 그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A하고 어떤 집합하고 대칭 차집합을 했대. 근데 이게 전체 집합이 나왔대. X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내가 생각해보라 하고 왼쪽 칠판을 지웠지. 자, A라는 집합하고 X라는 집합을 대칭 차집합했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어. 그랬더니 전체 집합이 돼버렸대. X는 뭘까요? 자, 생각해봐. 야, X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되게 많지 않아. 갑자기 생뚱맞게 A 이런 건 아니겠지? 공집합, 전체 집합, 뭐 X의 여집합, X 자기 자신, 뭐 이런 게 되겠지? 아, A 자기 자신 이런 게 되겠지? A 여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 그런 거 말고 올 게 있나? 갑자기 B 이런 게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뭐가 올까요? A하고 누군가의 대칭 차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까요? A 여집합이겠지? A의 여집합이 와야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인데 교집합이 없으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봉인해서 이걸 낸 거라고. 이게 A 여집합인 걸 확인하고 증명해라. 이게 되는데, 근데 뭐 이걸 다 풀 버전 증명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보기 중에 이제 골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할 만한 문제가 나왔어. 하나만 더. A하고
X하고 대칭 집합했는데 A가 나와버렸대. X는 뭘까요? 공집합이겠지. 난 전혀 감이 안 오니? 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올 수 있는 후보들이 공집합, 전체 집합, A 자신 아니면 A 여집합 이런 거거든? 그럼 빨리빨리 넣어보는 거야. 합집합하고 교집합 뺀 게 이게 되는 걸 빨리빨리 넣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 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현준아 그렇게 하지? 아니면 다르게 해? 웃지만 말고. 자, 하여튼 26번의 1번 문제. 자, 대칭 사집합도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가서 27번의 1번입니다. 자,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다. 야, 밑에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어서 여기 합집합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그 결과물이 바로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뜻이야. 교집합은 교집합이고 합집합은 합집합이고. 그 밑에 있는 두 집합을 합집합, 교집합에서 여기 있는 놈들을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재미난 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타일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야, 꼭대기에 1, 2, 3호가 있다. 근데 밑에 합집합을 친 거다. 근데 이쪽에 누가 있냐면 1과 2가 있고, 이쪽에 누가 있냐면 가가 있어. 그럼 일단 얘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가는 어떤 원소를 가져야 되니? 그치? 얘랑 합집합해서 이게 되려면 가는 말이지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3과 5를 원소로 가져줘야 돼. 더 가질 수 있다면 1이 미지수인 거고, 그치?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고, 2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고. 그럼 이제 3호는 필수? 그럼 1과 2는 과연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가는 뭐에 의해서 올라오게 된 거냐면 교집합의 결과로서 탄생한 집합이래. 그 왼쪽에 지금 1, 3, 4, 5. 여기가 1, 3, 4, 5. 근데 옆에 있는 이놈도 또 미지의 집합이야. 근데 그 미지의 집합은 또 어떻게 나왔냐? 누군가의 합집합으로 탄생을 했대. 자, 누구와 누구의 합집합으로 탄생했냐? 왼쪽 집합 다. 이 또 미지수야. 장난하냐? 오른쪽 집합 뭐야? 1과 5야. 자,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재미난 문제죠? 약간 이건 추리 문제, 퀴즈 문제 같은 거라 보면 돼. 야,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100% 뭐 할 수 있어? 1과 5를 원소로 가져줘야 된다는 거. 얘하고 얘의 합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에는 100% 1과 5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분명히. 근데 얘하고 교집합했대. 그럼 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1하고 5가 들어가져 있어야 돼. 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져 있어야 돼? 3하고 5야? 왜 3하고 5지? 왜냐면 1은 이미 저쪽 반대편에 아니야, 합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가는 1하고 2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3하고 5를 반지. 내가 지금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건가? 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가 방금 1하고 5를 반지 포함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자, 천천히. 자, 얘랑 합집합해서 여기 올라갔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1하고 5는 반드시 나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럼 얘하고 얘 교집합이 지금 현재 1하고 5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집합의 결과물인 가는 1과 5를 원소로 가져줘야 돼. 그래서 1과 5, 오케이. 1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2가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해 줘야 된다. 야, 가에 2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여기 2가 없거든. 얘가 2가 있어. 그리고 얘가 2가 있어야 그 교집합에 2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2가 없거든. 그럼 절대로 가라는 집합에 2가 들어갈 수 없겠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죠. 이것도 옛날에 나온 어떤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야, 사실은. 가능성의 여부를 따져가는. 니네가 아마 기출문제나 블랙라벨 이런 거 뭐 기출문제도 담아둔 문제들 풀게 되면은 아마 한 번 정도 더 겸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집합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는 1과 3과 5다. 재밌죠? 진짜 재밌어? 이 문제 진짜 재밌어? 다행이구만. 자, 이제 마지막 3가지 문제를 남겨뒀습니다. 1시간은 꼬박 걸리는구나.
그래, 문제 풀 시간을 줄 수 있는 건 착각이었어. 사람이 항상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 나머지 세 가지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많이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31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어렵다. 분명 얘기했다. 야, A라는 집합은 지금 현재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에 다 균등하게 K를 더한 놈들을 원소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 B 더하기 K, C 더하기 K, 그 다음 D 더하기 K. 일반적으로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은 8개의 원소를 갖는 게 보통이겠지? 운 좋게 겹치는 게 있으면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밑에 뭐라 그러니? A하고 B의 교집합에 2하고 4가 포함되어 있고,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라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A하고 B로 둬도 상관없겠지? 그러면은 A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다 합해 10이 돼야 되니까. 자,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되겠니? 자, 근데 마지막 조건 바로 뭐냐? 요거 좀 쉽네. 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총합이 34래. 그럼 생각해봐. 야, 내가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총합을 구할 때도 여기 들어있는 거 다 계산하고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한 다음에 2하고 4는 중국에서 빼주면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의 합 10에다가, 그럼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10 더하기 4K냐? 각각의 원소의 K를 다 똑같이 더했으니까 B란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은 10 더하기 4K인데, 근데 그 중에 2하고 4는 중복해서 계산했을 테니까 6을 빼준 결과가 뭐가 된다? 3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4K고요. 4K고요. 자, 20에서 6을 빼면 14고요. 넘어가면 20이고요. K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되게 된다. 이것도 뭐 아마 니네가 고민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미리 풀어봤고요. 2가지 문제를 남겨뒀네요. 마지막 2개가 진짜 좀 어려운데. 집합이 쉬운 건 쉽지. 나 어렵게 내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낼 수 있는 게, 원래 단원이 쉬우면 더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원래. 32번에 1번 문제. 이거 별표. 겁나 많이 나와. 어떨 땐 제곱으로 나오고 어떨 땐 루트로도 나오고 하는데 진짜 별표. 5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A하고 B라는 집합이 있었단다. 그래서 A란 집합은 A1, A2, A3, A4, A5. B란 집합은 그놈들의 각각의 제곱들을 지금 현재 원소로 가지고 있다. A4의 제곱, A5의 제곱. 자, 그런데 A하고 B가 공유하는 원소가 무려 3개래. 여기 봐. A하고 B가 공유하는 원소가 무려 3개면 2개의 원소가 따로따로 있을 거고 2개의 원소가 따로따로 있을 텐데, 문제는 바로 뭐냐? B라는 놈들이 말이지, 반드시 제곱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들이야.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수를. 근데 A하고 B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 합이요 26이래. 요것들의 합이 26이래. 그럼 니네가 도대체 어떤 제곱수 3개를 더해야 26이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수들일까? 25부터는 안 되겠지? 25를 갖는 순간 그 합이 초과가 돼버리니까 25보다 작은 숫자 16과 9와 1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다시. A는 어떤 자연수, B는 그놈들의 제곱수를 원소로 갖기 때문에 교집합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분명히 어떤 숫자의 제곱일 것이다. 제곱일 것이다. 근데 그 제곱수를 더해서 26이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조합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냐? 그러면 봐. 얘가 16이고 얘가 9고 얘가 1이면 나머지 원소들이 결정이 돼. 놀랍게도 말이야.
자, 봐봐. 잘 들어야 된다. A가 16을 원소로 갖지. 그럼 B는 그거의 제곱인 256을 원소로 가져줘야 돼. 잘 들어라. A가 1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인 B는 256을 원소로 가져줘야 돼. 알겠냐? 근데 반대로 봐봐. B가 16을 원소로 갖지. A는 그러면 그거의 루트를 씌운 4를 원소로 가져줘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마지막 내용 부분 잘 이해해봐. 1은 그냥 의미가 없어. 왜? 제곱하면 1이니까 여기 집합에 있는 거고 루트 씌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고 그럼 1은 문제가 아니고 그럼 9도 같은 역할을 하겠지. 한 번만 들어봐. 똑같은 얘기야. 야, A가 9를 원소로 가지고 있니? A가 누군가를 원소로 가지면 B는 그놈의 제곱을 원소로 갖는단 말이야. A가 9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럼 B는 그거의 제곱인 81을 원소로 갖겠지. 상미가 이해가 되게 안 된 표정으로 저 뭔 소리야 라는 표정인데. 자, 다시 B가 누군가를 원소로 가지면 그거의 루트 씌운 게 A의 원소가 돼야 돼. 근데 B 봐. 어떤 원소를 갖고 있어? 9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그럼 A는 그거의 루트인 3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3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3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모두 다 구해봤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B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363이 정답인데, 자, A에 들어가는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형이 제곱이 아니라 루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루트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또 문제를 어떻게 또 접근해 봐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이 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킬러 문제는 요 정도 수준에서 분명히 걸릴 거야. 니네 이번 시험 틀린 문제 한번 지나간 수원 레드에서 한번 찾아봐. 분명히 아마, 그리고 수원에 비해서 훨씬 더 시험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야. 솔직히 수원 좀 너무 과하게 어렵고, 솔직히 좀 과하게 어렵고. 근데 수투는 아주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잘 만들었어. 칭찬해. 자, 그럼 마지막 33번의 1번 문제 풀어보고, 오늘 푸는 문제 중에 33번의 1번이 제일 아마 어려울 거야. 자, 지금까지 문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뒤에 가니까 좀 많이 어렵다, 그지? 뒤쪽 가니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유진아, 그지? 어렵지? 야, 욕심 있는 사람은 그냥 다 풀어도 돼. 근데 뭐 그럴 만큼 여유를 선생님이 주진 잘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난 다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풀어봐도 돼. 33번의 1분 풀고 가자. Going home. 문제 읽어볼게. A란 집합이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이 B는 많이 본 편이야, 그지?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두 개, 서로 다르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걸 허락을 해서 뽑는단 말이지. 그럼 몇 개의 원소를 가져되면 6개의 원소를 가져내는 게 보통이야. 2A, 2B, 2C,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6개의 원소를 갖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B가 5개의 원소를 갖는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겹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가볼게. A란 집합이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로 원소로 가는데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얘를 내가 임의적으로 대소관계를 a, b, c로 가면 갈수록 크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낸 것 중에 더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건 2a야? 내가 a, b, c 중에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서로 다르냐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꺼냈을 때 가장 작은 건 2a. 가장 작은 거 두 번 보냈으니까. 그럼 가장 큰 건 2c겠지? b하고 b 뽑으면 2b 되겠지? a 더하기 b도 될 수 있겠지? b 더하기 c도 될 수 있겠지? a 더하기 c는 대소관계가 약간 애매하지? 작은 거랑 큰 거랑 더했으니까. 자, 이 중에 범위는 도대체 누가 같을 수 있는 것인가? 야, 이 중에 같아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얘랑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같아지면 A 넘어가서 A랑 B랑 같아지거든? 그럼 말이 안 돼. 그지? 그럼 얘랑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안 되겠지. 얘랑도 안 되겠지. 얘랑도 안 되겠지. 얘랑 같으면 B하고 C가 같아지니까 말이 안 되겠지. 얘하고 얘 같아지면 A하고 C가 같아지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도대체 누구랑 같은 걸까? 내가 이렇게 써놔서 그래, 사실은. 내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2B하고
A 더하기 C가 같아야 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거의 합. 등차 수열이 돼줘야 돼. 아, A하고 B하고 C가 등차 수열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일단 이거 하나. 자, 교집합의 원소가 2개다. 이건 또 대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자, A하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A에만 속하는 원소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속하는 원소가 이렇게 무려 3개. 자, 마무리를 져줘야 돼. 마무리를 져줘야 돼. 야, 일단은 지금 이 집합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끄집어냈을 때 가장 작은 놈은 아마 얘네들이지 않겠냐? 그지? 얘네들이 가장 작겠지? 얘네들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지?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놈은 분명히 이 B란 집합을 구성하는 놈은 분명히 A란 집합을 구성하는 놈들보다 숫자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이 놈 중에 얘가 바로 제일 작은 A가 돼줘야 되고, 왜냐면 A를 구성하는 집합보다 B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B하고 C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냐? 자, 그런데 이 중에 B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놈이 누구죠? 가장 작은 놈이 2A죠. 그럼 B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원소들이 얘네들이 돼야 되거든. 왜냐면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작고 B에 들어가는 원소는 크니까 B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는 얘네 중에 하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 자, B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놈 누구죠? 2A죠. 여기 들어가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놈 누구죠? 이거죠. 그럼 B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2A가 돼줘야 된다. B가 2A. B가 2A. B가 2A. 다시 한번.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 A에선 가장 작은 원소를 제외한 B가 가장 작은 원소에 들어가야 되고, 이 집합 중에는 2A가 가장 작은 집합이고, 그럼 얘랑 같아야 된다? 야, 그러면은 제일 작은 A는 A인 거고, 그럼 B는 2A인 거고, 그럼 C는 3A겠네?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집시다. 분모.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총합 얼마죠?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총합은 몇 A? 6A지, 6A? 6A지? 그럼 이거 몇 A인지 볼까? 그럼 얘는 2A고, B가 2A면 이 친구는 4A고, 그래서 얘도 4A인 거고, 그럼 C랑 더한 얘는 몇 A인 거고? 6A인 거고. 그럼 얘랑 더한 얘는 5A, 얘랑 더한 얘는 몇 A냐? A랑 B랑 더하면 3A죠.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총합 몇 A니? 집에 가자 빨리. 몇 A니? 2, 3, 4, 5, 6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의 5배 하면 20A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3분의 1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게 아마 집합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여기까지.